할머니나 주변 어른들이 보시면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 중에 누가 좋아? 그러면 대답하기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엄마 아빠 다 좋다고. 근데 두 번째 대답이 어떤 거냐면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아빠보다는 엄마가 좋아. 네.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하고 엄마하고 있는 시간 자체가 많다 보니까 아이들은 엄마를 많이 의지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모든 문제가 생겼을 때 아이들의 첫 번째 대답이 뭐냐? 엄마만 부르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런 입시 설명회 할 때 가장 느끼는 점이 뭐냐면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많으신데 실제 나가면 어떻게 했을까? 그러면 이모나 삼촌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라도 보내서 설명회 자료집이라도 받아오게 한다. 그걸 제가 느낀 게 어떤 부분이냐면 올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입사제를 맡고 있습니다. 입사제가 뭐냐면 학생부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담당하고 있는데 올해 서울대 우선 선발로 그러니까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통해서 자기소개서 통과한 아이들이 전체 97명이 전국에서 합격했는데 그중 특목고 학생들이 91명이 우선 선발로 합격했고요. 그리고 일반고 아이들이 5명이 합격했습니다. 근데 일산에서 우선 선발로 합격된 친구가 딱 한 명 있습니다. 저 동고 다니는 윤일이라고. 얘는 이름 자체가 벌써 서울대 갈 이름입니다. 1위, 2위. 그래서 이름 자체가 1위입니다. 근데 그 어머님은 보통 대학 입시가 되면 9월달부터 11월 사이가 자기소개서 준비하고 면접까지 치러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능까지 같이 준비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준비하기는 사실 되게 벅찹니다. 근데 그 어머님은 벌써 여름방학 전에 저한테 자기소개서를 단독으로 맡기고 나그마치 제가 한 달 정도 수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분이 직업이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시냐면 두 분이 다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그 아이의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일반 대학들 대교육에서 나오는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4,500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서울대 같은 경우는 거의 7,000자에 육박할 정도로 작성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요즘 성대 같은 경우는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다른 대학들 대교육에서 나오는 4,500자 외에도 자기 학교 자체적으로 나오는 자기소개서에 추가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성대는 자기가 작성하기 힘들어서 못 쓰는 경우가 많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해도 첨부 자료가 많습니다. 증빙되는 자료들을 제출하라고 하니까 그걸 못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리고 올해 하수고에서 작년에도 인서울을 한 40명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도 따지면 행신고가 전체 학업 성취도에 봤을 때는 이 하정지역 내에서는 1위입니다. 근데 대학 합격자 수로 보면 전략을 잘 세워서 하수고가 올해하고 작년 같은 경우 대략 한 40명 정도 전후의 학생들이 인서울에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학교 내신으로 전교 2등, 3등 되는 학생이 있습니다.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하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40명 정도가 인서울을 했는데 그 친구는 현재 중대입니다. 중앙대 이과 계통의 후보로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생의 자기소개서를 제가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한번 보자 이렇게 했는데 엉터리로 작성해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제출해야 되는 시기인데 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이 정도면 됐다. 저는 그때 그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30만 원이 아까워서 저럴까? 영락 없이 연대 고대 다 썼지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30만 원을 아끼려고 올해 3천만 원을 드리는 재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맞다. 그리고 제가 전례 앞으로 1이라고 하는 학생 어머님 같은 경우는 30만 원을 들여서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수리가 2등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수리가 2등급 나와서 서울대 전기전자공학부를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 친구는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너무 잘 봐서 앞에서 우선 선발이 돼버리니까 뒤에 거와 상관없이 그냥 합격을 한 겁니다. 그것도 전국 일반고 5명 중에 하나. 아, 그걸 보면서 입시라는 거는 바로 이런 거구나. 그리고 올해 특목고를 갔던 학생들 중에 보면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90% 이상이 재수를 해야지만 스카이대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고 같은 경우는 대략 50% 정도가 4학년을 다녀서 스카이대를 진출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첫 아이들 영어로만 내신을 내고 선발됐던 아이들이 입시를 치렀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현재 제 생각입니다.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는 뽑아봐야 되는데 재수한 퍼센트 느낌은 70% 이상이 재수를 한다. 그러면 적어도 오늘 앞대목에 보시면은 서울대 합격자 수에 대한 부분이라는데 대원외고가 올해 94명, 그 다음은 2명이 모자란 용인외고가 올라왔다는 거, 그리고 이제 신흥 2년 차인 하나고가 66명을 보냈다는 거. 그럼 실제로 따지면 용인외고 같은 경우는 용인 자사고죠. 용인 자사고 같은 경우는 2명의 차이지만 예를 들어서 올해 2월까지 마지막 끝나는 후보자 합격까지 따진다 이러면 실상 뚜껑을 열었을 때는 대원외고가 1위일지 용인외고가 1위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다 이러면 저 결과만 봤을 때는 특목고를 가는 게 유리할까 불리할까. 그냥 영상만 봤을 때는 특목고를 가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정말 유리한지를 제가 작년도 2014년도 특목고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해요.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자기 자신을 분석하고요. 그러면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게 되면 그 분석에 의해서 구체적인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어머님들 많이 오셨는데 이 설명에 오셔서 관심 가지는 거 하나만 갖고도 50% 이상은 먹고 들어간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관심을 가져요. 여기 오셔가지고 아 내가 우리 아이한테 조금 더 신경 쓰고 잘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이게 오래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바쁜 일상에 매이다 보면 또 잊어버려요. 그럼 또 한 번 자극을 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현재 예비 중3 학부모님이라면 치밀하게 계획을 잡아서 올해 입시상에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올해 예비 중학교라고 하는 중학교 학부모라면 관심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천인 것 같아요. 그 실천이 길진 않습니다. 단순히 9월 달에 입시가 있는데 한 달 정도 전만 미리 준비했어도 자기의 결과가 다른데 대부분이 정말 그렇습니다. 특목고 원 썼을 때 내일 자기소개서 제출하는데 오늘 가져옵니다. 그래서 제 별명이 뭐냐면 대입이든 특목이든 전날 가져온 걸 그 다음날 8시간을 써가지고 완성해서 그 다음날 합격시키는 게 제 주특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머님 전화 오셨더라고요. 올해도 실제 서정중학교에 고양외고 영어과 붙었던 친구의 면접을 제가 준비했던 영상을 좀 이따 보여드릴 거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갑작스럽게 가져왔습니다. 특목고 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가져온 걸 제가 갑작스럽게 조정해서 편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겁니다. 누가 얘기하면 뭐 대필이 안 된다. 뭐 이거 하면 참고를 안 한다. 솔직히 자기소개서 이런 거 쓸 때 보면 대부분이 엄마, 그 다음 학교 선생님, 그 다음은 그 외 관계자 등등 이런 사람들이 모두 붙는다. 그래서 전력투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부분은 평상시는 되게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근접한 입시에 와서 정신력을 잃고 그때 와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만 원 들 걸 3천만 원까지 드리는 과오를 범할 수 있다. 그래서 입시는 관심을 가지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 관심을 가지고 나서는 정말 조금이라도 실천을 하면 됩니다. 그 많이 하는 소리 합니다. 조금만 실천해도 아이는 달라진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본격적인 그 설명회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주된 설명은 2014학년도 작년 얘기입니다. 작년 입시에 대한 분석도 해드리고요. 이제 입시 분석은 외고나 국제고, 자사고 이 세 가지 형태들로 갖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실제 제가 내신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내신 부분은 조금만 연습하면 내신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내신 등급 받는 거는 어렵지 않다. 근데 지금은 합격의 당락 요소가 면접의 비중이 커졌다는 거. 그 면접의 내용들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합격, 불합격의 갈림돌이 생긴다. 그리고 이 2015학년도 얼마 전에 외고와 국제고, 자사고 입시 개선 방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올해 2019학년도 입시 전략에 대한 수립, 그러니까 합격 전략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는 아마 이 지역에서는 오늘 아마 제1, 2상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저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최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입과 연관시키는 거는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뉴스터디와 아발론의 정말 이런 아이들은 어떤 절차에서 준비를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아이들이 사과를 이렇게 딱 머리 위에다 올려놨습니다. 어머니 사과 머리에 올려서 이거 세워가지고 놓을 수 있습니까? 한 10분 정도. 되게 불안하죠. 아마 적어도 아마 서커스 하나 일종입니다. 아이들이 머리 위에 왜 사과를 올려놨을까? 내신 자체도 그렇습니다. 내신 자체는 한 번만 실수해도 등급 자체가 바뀐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틀려도 내신이 3등급이 나올 수 있다. 근데 현재 절대평가로 얘기하는 아이들은 그냥 90점만 맞으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바뀐 특목고의 입시사항들을 보면 그 부분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내신 기간이 되면 선생님뿐만 아니라 어머님들이 조심조사하는 게 입시라는 거다. 그래서 제가 이미지를 찾다 보니까 애들이 머리 위에 사과를 얹어놓는 부분, 어떤 분은 아까 제가 물어보니까 이걸 윌리엄 텔? 저희 논술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저거 화살 갖고 맞추시려고 그러는, 맞추는 거 맞다고, 내신 맞추는 거라고. 그래서 일단 특목고 입학을 하기 위해서는 첫 단계가 내신을 통과해야 된다. 내신을 통과하는 거는 90점 A등급을 받는다고 갈 수 있냐? 못 갑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맞으려면 불쌍하지만 만점을 맞아라. 참 가혹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내신은 영어 내신은 틀리지 말아라. 외고나 국제고 같은 경우에는 내신 반영 과목이 영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고나 국제고에 관계되는 첫 입학 전형에 관한 설명이기 때문에 요거 내신 성적. 그 다음은 뭐냐? 기본적으로 내신 성적이 보통 뭐 1등급, 1등급, 2등급, 뭐 최하 3등급 이 정도 돼서 서류 전형에 1.5배수에서 2배수로 통과가 되면 그 다음은 뭐냐? 면접이라는 거. 이 면접이 되게 중요합니다. 면접에 보면 학교생활기록부, 학습계획서, 교사추천서. 학교생활기록부와 교사추천서 이 부분은 학교생활기록부를 토대로 해서 학습계획서는 자기 소개서 안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올해부터는 자기개발계획서가 명칭이 변경이 돼서 예전처럼 자기 소개서로 다시 명칭 변경이 되었다. 이 교육정책이 올해 다르고 내년에 다르고 명칭만 계속 바꿔댑니다. 뭐 선택형 수능 갖다가 올해는 또 영어 없애고 이런 것처럼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게 입시정책이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면접에서 합격 요소 첫 번째가 학교 생활기록부를 토대로 해서 써야 된다. 그걸 벗어나는 내용을 쓰면 합격 요소에서는 좀 어렵다. 그리고 면접은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올해 서울대 말고요. 자연계 전체 수능에서 만점 맞았던 학생이
서울대 의대를 쳤다가 떨어졌습니다. 이유가 뭐냐?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면접에서 충분하게 준비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은 면접 문제는 의사의 자질이라든가 아이가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가 기본적인 문제인데 그 답변을 못했다는 거. 근데 그 친구는 트위터에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내가 서울대 의대 가는 때는 다 인성이 좋은 아이들만 모였는가 보다. 그러면서 자기는 인성이 참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답이 아니고요. 원인은 특목고 아이들은 공동 실험이나 토론 발표 수업 자체가 평상시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면접에 대한 대비가 사실은 평상시에도 연습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친구는 수능 준비만 했지 면접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거. 결국은 수능 성적으로만 가는 연대의대를 수능 100% 반영하는 연대의대를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의대와 고대의대는 탈락을 했다. 고대의대는 수능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포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고요. 서울의대는 면접에 대한 대비가 충분히 되지 않아서 불합격했다는 거. 그래서 면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내신에서는 영어 내신 성적이 160점이 들어갑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160점이라는 거는 2학년 1학기 40점, 그 다음은 2학년 2학기 40점, 3학년 1학기 40점, 3학년 2학기 중간고사까지 40점에서 토탈 160점. 혹시 서울 지역이라도 이사갈 계획이 있다 이러면 서울 지역은 기말고사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은 3학년 기말고사 시험을 경기 시험보다 빨리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 산출을 빨리 한다는 거. 이 중에 혹시 뭐 은평 쪽으로 하나고를 가기 위해서 이사 계획이 있다 이러면 3학년 2학기 기말고사까지가 다 반영이 된다. 그리고 올해 1학년 저는 작년에 아이들인 줄 알았는데 올해 예비 중1이 되는 학생들은 1학년 내신 성적도 반영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017학년도까지는 2학년부터 3학년 2학기 중간고사까지 생각하시면 되고요. 올해 예비 중1 되는 아이들은 1학년 내신 성적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틀리면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못 간다. 자, 그 다음은 면접 점수. 사실은 160점 만점에 아이들 대부분이 1등급, 1등급, 2등급 정도 나오기 때문에 내신의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면접이 40점인데 면접의 당락 점수가 학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는데 5점에서 10점까지가 차이가 난다. 그리고 면접 만점 맞는 학생은 없습니다. 왜?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사고 같은 경우는 제가 면접 문제들을 조금 있다가 거기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그냥 봐도 어렵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내신 성적 산출 보시면 자, 4%일 때 40점 만점입니다. 단경 같은 경우. 그 다음은 11% 이하일 때는 점수 자체가 자, 계산을 하면은 2등급일 때는 한 1%당 0.4가 빠집니다. 0.4. 그래서 4를 곱하면 0.4 곱하기 4하면 1.6이 빠지기 때문에 38.4에서 1.6 빠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여기 제가 오타를 친 거 같네요. 이거는 11% 추가. 11% 추가. 수정하시면 됩니다. 11%. 그리고 11% 곱하기 4. 그러니까 0.4를 곱하면 4.4가 빠지기 때문에 35.6이 되는 겁니다. 여기 학기마다 점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4개 학기 1등급을 다 맞았다 이러면 40 곱하기 내 학기 하니까 160점 만점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1등급, 1등급, 2등급, 2등급이다 이러면 1.6이 빠지니까 1.6이 2개니까 3.2가 빠지는 겁니다. 대략 서류 전형에서는 156점 정도,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는 뭐 인천 지역까지 다 감안한다 이러면 150 중반까지도 서류 전형에는 합격할 수 있다. 그리고 4등급 밑으로는 제가 요건 빼겠습니다. 4등급 밑으로는 지원하시면 안 됩니다. 네, 1등급부터 3등급. 혹시
4등급인데 굳은 의지가 있어서 나는 외고를 준비해야 되겠다는 학생은 마음으로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충분히 열심히 해서 일반고 가서도 충분히 승부수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꿈과 희망은 꺾지 말아라. 그리고 아이가 할 수 있는 외고나 국제고 갈 수 있을 정도 공부를 시키면 되는 거니까 시작이 중요한 거지 왜 현재 뭐 9등급을 받니 뭐 4등급을 받니는 중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동석자 부분 예전에는 학교 시험 자체가 워낙 쉽고요. 그 다음은 정수로 뭐 3점, 4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동점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동점자가 생기면 이처럼 동석자 인원수에서 마이너스 1하고 절반을 나누는 중간석차를 적용하다 보니까 실제로 1등급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소수점 자리로 각 영어 성적마다 치밀하게 됐고 그 다음 4지선단형이 아니고 5지선단형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객관적인 자료는 학습계획서 빼고요. 학교생활기록부와 교사추천서가 상당히 중요하다. 교사추천서는 사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학생 같으면 선생님의 재량에 따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쉽게 쓰시는 분들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저한테 교사 추천서를 대신 써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사 추천서를 대신 써서 선생님한테 갖다 주시면 선생님이 그걸 참고로 해서 그대로 반영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노하우가 있으신 분은 교사 추천서도 미리 준비하시면 편하다. 그리고 올해 자사고 같은 경우는 교사 추천서가 필요 없습니다. 교사 추천서 없이 자기소개서에 사인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외고 같은 경우는 교사 추천서의 양식이 전에는 1200자였는데 500자로 줄었기 때문에 교사 추천서 부담은 없다. 500자도 근데 올해같이 내신 성적이 완만한 경우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지원할 경우면 500자라도 선생님이 쓰려고 그러면 부담스럽다. 그래서 교사 추천서의 아웃라인 정도는 기본적으로 머릿속으로 생각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면접 부분입니다. 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기 주도학습 전형의 자기개발계획서라는 명칭하에서 자기 주도학습 부분에 1500자, 그 다음 인성 영역이 800자, 그래서 총 2300자의 글을 적어야 됩니다. 거기 가장 중요한 요 지원 동기, 첫 번째 들어가는 지원 동기. 그 다음은 여기 보면 현재 중학교 기간 동안에 내가 공부했던 과정들을 쓰는 겁니다. 현 학습 과정. 그 다음은 고등학교 들어가서, 그러니까 고등학교 들어가서 졸업하고 진로계획, 그러니까 앞으로 졸업 이후의 계획들을 적는 것이 3번 과정. 이 부분이 전체 이루어졌을 때 1000자 정도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독서 목록 2개에서 250, 250에서 1500자를 구성하면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지원 동기 500, 그 다음은 여기 학습계획과 앞으로 졸업 후 진로계획까지 포함해서 여기 500, 그래서 1000자. 그 다음은 독서 2개. 사실은 독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올해 독서의 얘기는 없더라고요.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데 정확한 거는 4월 말에 각 학교별로 입학 전형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 저는 독서 목록이 빠질 수도 있다. 왜? 축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독서 목록은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어떤 형식적인 거에 너무 불과하다. 근데 실제는 매스컴에서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제가 해본 바의 경험은 진짜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은 책 갖고도 합격이 가능하다. 그래서 대부분은 시험 보기 보름 전이나 한 달 전에 책을 선정해가지고요 바로 씁니다. 그래서 사실은 독서의 의미는 개인적으로 혹시나 누가 이 얘기 갖고 따질 수도 있는데 제가 이게 녹화가 되고 있어가지고요 사실은 이 얘기하면 큰일 나는데 독서는 사실은 큰 의미는 가지지 않는다. 그리고 시험 3학년 올라와서 어느 기간에 필요한 책들을 좀 노하우가 갖고 있는 선생님들한테 지정받아서 내가 가고자 하는 과나 아니면 진로 계획에 맞춰서 진로에 맞는 책 하나 선정하고요. 하나는 그와 상관없는 입문서적 하나 선정해서
두 가지 정도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성 파트. 사실은 작년부터 면접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부분이 면접 파트입니다. 그러면 아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갈등에 대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소를 하냐. 예를 들어서 친구하고 치고받고 싸웠어요. 그러면 그런 과정들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내가 동아리 회장을 하는데 말을 듣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설득을 시키고 하는 과정의 방법들. 그러니까 봉사 많이 해야 되는데 봉사보다 실제 체험활동에 관계되는 내용들이 주로 합격 요소였다는 거. 동아리 활동. 대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입도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것보다 결정적인 문제는 동아리 활동을 얼마나 자기 진로와 적합하게 하고 그 내용들을 잘 소화해서 표현하냐. 특목고가 동아리 활동이 일반고의 2배입니다. 다양한 활동. 그래서 합격의 당락 요소가 큰 겁니다. 그래서 동아리 활동은 꼭 고려해서 해라. 대학교에만 동아리 활동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중학교에서도 자기 관련과와 관련되는 동아리 활동을 해주라. 이과를 목표로 하는 학생은 당연히 과학 동아리를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는 아나운서가 되겠다 이러면 생생 기자단이라든가 학교 자체 이렇게 방송반이라든가 그런 동아리 활동을 선택해서 해주는 게 좋다는 거. 자, 바로 다 띄워놓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본인이 작성하지 않는 글 완전 대필해서 쓰지 않습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작성한 글을 갖고 그 내용에서 수정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은 아이들마다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어서 기본 문장력이 잘 갖춰진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그 어떤 도치법이라든가 강조해서 보여주는 부분들만 글 틀만 바꿔주면 좀 글이 아주 매끄럽고 세련되게 바뀌어진다는 거. 그 대신 하나도 안 쓰고 남학생들이 특히 많은데 정말 문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 실제 면접을 극복해서 합격했던 낮은 점수로 합격했던 대부분은 남학생이 없습니다. 여학생입니다. 왜? 순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혹시 갑자기 아들을 딸로 바꾸거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입시는 딸들한테 유리한 입시다. 자, 두 번째 보시면 보통 입사 시험을 볼 때, 기업 입사 시험을 볼 때 구구절절 지원 동기 없고 가풍이 없고 이런 얘기를 쓸 필요는 없다. 사실 지원 동기 파트 부분은 워낙 많이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통적으로 잘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거는 어떤 공부를 했냐. 얘가 학습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하겠냐가 아니고요. 중학교 때 어떤 방법으로 공부했더니 학습의 변화가 왔고 그 학습 중에 갈등이 생기고 힘든 시점이 있었을 때 그 과정을 어떻게 극복했냐의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요 과목 국영수 정도는 공부 학습 방법을 자기만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좋습니다. 그게 없으면 진짜 여러 가지 학습법을 만들어 가지고요. 중학교 3학년 됐을 때 만들어내서 쓰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학습법 정도 되면 영어, 수학, 단어는 어떻게 외우는 게 좋다. 그러면 아발론 다니는 학생들 같으면 복카킹이라고 있는데 파워복카라고 있는데 그 방법을 약간 응용해서 내 것처럼 사용하시면 됩니다. 위대한 예술가는 모방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결국 창조하려고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습니다. 창조는 너무 많은 시간을 버리기 때문에 그냥 모방해라. 자, 그 다음은 이런 기사체나 대화체. 대부분은 경어체를 쓰지 않습니다. 외국에서는. 다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글자를 길게 아름다운 미사구를 써서 여러 가지를 길게 쓰면 문장이 초과하기 때문에 표현할 수가 없다. 그래서 꼭 해야 되는 핵심 요소들만 잘 뽑아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중요한 부분 얘기한 게 뭐냐면 어머님들은 아이들을 잘 기를 수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좋은 학교 보낼 수 있는
일을 꾸준히 20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전가할 때 맡기는 게 속 편합니다. 왜 김연아가 그 뛰어난 뭐 안무가부터 시작해서 그런 뭐 오스와 같은 그런 코치를 만났기 때문에 금메달을 딴 거지. 다 어머님들이 다 소화해서 내가 잘 해야 되겠다는 거는 분명히 교육으로 서울대를 보내도 잃어버리는 거는 있다. 그러니까 정말 필요할 때는 써야 할 때는 써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영어 인증시험이나 어떤 데에서 뭐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 이런 말 올해부터는 강력하게 우회해서 쓰는 정도는 작년까지는 봐줬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자기가 영어 인증시험은 아니고 여러 가지 대회에 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이것도 불합격 요소라는 거.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불합격 요소뿐만 아니라 뭐 완전 우회해서 썼지만 감점 요소가 될 수 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항목고 입시 변수 포인트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 이게 뭐 세 가지가 항목고 입시 변수 포인트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영준 사태 아시죠? 학생들의 3분의 1이 성적 조작을 했습니다. 뭐 예전에 뭐 삼성 얘기도 막 나왔는데 그거 한번 터지고 나서 그 다음 3분의 1이 성적 조작하고 교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왜? 좋은 학교를 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강남에 계시는 소위 고위관직들, 그 다음 연예인들. 그래서 3분의 1이 성적 조작돼서 영중을 들어갔고, 사실은 국제중이나 외고 같은 경우는 일반 중학교와 상관없이 비교 내신제를 적용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그런 비교 내신제 자체는 없어진다. 그래서 국제중의 메리트는 없어진다. 그리고 추첨제로 바뀌기 때문에 혹시나 국제중을 목표로 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성원 자체가 추첨으로 뽑히기 때문에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비용을 들이지만 결과는 별로 안 나올 수도 있다. 그게 영중 사태입니다. 그리고 외고, 국제고, 이과반이 서울 지역부터 대원외고부터 해서 서울 지역부터 해서 이과반을 개설하면 학교를 폐교시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과를 목표로 하는 학생은 절대 외고를 가면 안 된다. 그 대신 경기 지역은 안양외고하고 고양외고가 이과반을 개설해서 운행을 해왔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나서 고양외고와 안양외고는 외고 지원자 수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왜? 이과반 모집이 어렵기 때문에. 혹시나 이과반을 모집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러면 고양외고는 폐교입니다. 그래서 이과를 목표로 하는 친구는 절대 외고를 목표로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혹시나 국제고를 목표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국제고도 수학 단위 수업수 시수가 적기 때문에 분명히 고양국제고 교장선생님은 얘기하셨습니다. 수학을 가장 많이 하고 한다고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국제고에서 입시 실적이 별로 안 좋았다. 그래서 국제고 올해 많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왜? 수시에만 몇 명 합격하고요. 정시에는 점수가 안 나와서 왜? 기숙사 생활하고 기본기를 안 다져서 영어만 해가지고 기숙사에 박혀버리니까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고양국제고를 간다? 저는 그건 반대입니다. 드려야 할 때는 드리는 게 좋다. 그게 능사는 아니다. 그러니까 30만 원 아끼려고 3천만 원 날리는 꼴하고 똑같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사고에 대한 선발권은 이미 나온 상태입니다. 서울 지역은 자기가 추첨으로 해가지고 원서 쓰면 모집 인원보다 100% 이하면 무조건 합격입니다. 그리고 100%를 초과해서 150% 쌓이면 학교 자체에서 면접에서 뽑는다. 그게 공립자사고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얘기하는 자사고는 내신 성적과 면접에 의한 자사고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제외시키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올해 처음에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용인 자사고나 하나고, 그 다음은 상산고, 서울대 합격자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경기과고, 서울과학고, 세종과학고 정말 놀라울 정도로
서울대 합격자 수가 많습니다. 실제로 서울대 합격자 수가 한 학교에 30명 이상 나온 학교는 일반고는 한 학교도 없다. 자, 그래서 자사고에 대한 인기는 올해도 여전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외고는 작년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리고 국제고도 작년과 비슷할 거라고 보입니다. 네. 국제고 작년 같으면 내신 성적이 상당히 좋은 상태에서 아이들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떨어질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나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용인외고, 하나고, 민사고. 자, 하늘고는 제 생각에는 너무 많이 풀려져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경쟁률이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거리 부분이 많이 떨어져 있고 인천공항 종사자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좀 배제가 됐고요. 용인외고, 하나고, 인사고, 전주, 상산고, 그 다음은 국가고, 그 다음 김천고 다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자, 자사고는 올해 모든 학교들이 상승했다는 거.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외고입니다. 외고는 보면 뭐 김포, 고양외고, 성남외고, 동두천외고 이런 부분들이 다 하락했습니다. 하락의 주요 요인은 이겁니다. 예를 들어 한반당 인원을 25명으로 하고 학급수를 10학급으로 줄이자는 게 2017학년도까지의 외고 계획입니다. 왜? 외고 인원수를 점차 감소해 나갈 것이고요. 때에 따라서는 운영이 잘 안 되는 외고들은 폐교를 시킨다. 그래서 인원수가 적어졌기 때문에 소폭 하락한 거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작년에 갑자기 서울대 문과 학생들도 의대를 갈 수 있다. 문이과 교차 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막 외고에 대한 바람도 있었는데 사실은 그 다음에 그 내용은 없던 것처럼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경쟁률은 외고를 점차 줄여나가는 인원수에 대한 경쟁이지 외고의 인기도가 뭐 떨어졌다 이런 건 아닙니다. 여기는 소폭 상승한 거죠. 이렇게. 자, 다음 넘어가요. 자, 국제고. 제가 국제고를 말씀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물어보는 얘기가 국제고를 가는 게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갖추지 않는 학생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대입은 영어만 된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대입의 관건들은 대부분 수학에서 한 개 틀리는 거에 따라서 당락이 바뀝니다. 그래서 영어 수학 다 갖춰서 가야 됩니다. 또 한민고 얘기 있는데 한민고 들어왔던 아이들 올해 내신 너무나 좋습니다. 거의 뭐 198에 육박할 정도로 점수가 좋은데 저는 앞으로 입학 실점 잘 안 나올 거로 예상합니다. 왜? 실제 영어 수학 심화 학습이 안 된 상태에서 내신만 된 아이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에서는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만들어진 아이들을 경쟁시켜서 가시효과를 누리는 거지 만들어내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어떤 학원이라든가 공부할 수 있는 다른 부수적인 역할들이 안 이루어진다. 왜? 못 나온다는 거. 한 달 동안에 한 번 나오면 다행이다. 그래서 용인 자사고 같은 경우 한 달에 아니고 매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점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고양외고도 매번 나왔습니다. 근데 기숙사를 고정적으로 해서 못 나오게 하는 학교들은 아이가 실력이 충분히 되고 적어도 학교에서 20% 30% 이내에 들어가는 정도라면 고려를 하시고요. 그렇지 않는 경우는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안산 동산고도 상당히 좋은 학교인데 주변에 하나고나 아니면 용인 자사고나 이런 또 여러 가지 자사고들이 생기고 또 서울 지역에 또 공립 자사고들이 많이 생긴 이유로 하락한 거지 동산고 실적이 나빠서 하락한 거는 아니다. 그 시설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네.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올해 외고 올 1등급을 맞았는데 80명 중에 33명이 불합격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면접에서
기본적인 말만 해도 되는데 기본적인 말도 못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거. 우리가 생각하기 어머님들 생각이 야 그런 거 대답도 못하냐? 근데 시험장에 가면 정말 긴장해가지고요 머릿속이 하얘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남학생들은 벌벌벌 떨다가 손이 꼬여가지고 팔을 못 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면접의 부분이 올 1등급이 합격의 모든 보장권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면접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요거는 이제 상상고의 이야기인데 실제로 저도 상상고 제일 낮은 서류 전형의 마지막 커트라인 점수로 면접 점수를 만점에 가깝게 맞춰서 합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사고 같은 경우는 면접 문제 자체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높은 점수와 낮은 점수의 아이들 차이가 크다. 그래서 내신이 만점에 가까웠는데도 실제 247점짜리 아이도 합격했다는 거. 그래서 특히 자사고를 지망하는 여기 8KS 뉴스터디에 지금 현재 예비 9KS가 되는 반에 자사고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면접 대비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떨어질 수도 있다. 자, 외부는 실제 면접 점수 폭이 그다지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국제부는 외고보다 면접 문제가 사실은 좀 어렵기 때문에 낮은 점수를 갖고도 변수가 생길 수 있는데 외고는 될 수 있으면 내신을 잘 받아야 됩니다. 자, 요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정체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자아 정체성 이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정체성을 네 글자로 표현해 보세요. 정체성은 너냐 나냐를 구분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알고 어떻게 변화되는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체성은 주인의식을 갖고 자기를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자기를 찾아가는 거니까 저라면 이 네 글자로 표현해 보세요. 자기 자신. 그러니까 순발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행복도 지수를 조사하려고 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네 가지는 뭐가 있을까요? 건강, 문화. 저는 개인적으로 행복의 기준을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돈이 있어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의 여유가 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문화를 즐길 수 있으면, 그러니까 불만족보다는 만족을 느끼는 정도가 높은 게 행복입니다. 그래서 부탄이라는 나라가 행복 지수 1위고 우리나라는 60 몇인가 있는데 불만족을 더 많이 느끼는 거죠. 사실은 행복 지수를 측정하는 네 가지의 어떤 요소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정답을 요구하는 건 아니니까 아이답게 자기는 좀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엄마하고 문화생활 영화를 보고 좀 즐겁게 지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봄이 약해서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적극 얘기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막상 시험장에 가면 어렵다. 그리고 용인외고 같으면 자연계 쪽으로 가는 친구들은 실제 면접 자체 문제들이 풀 수 없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자연계 쪽을 목표로 해서 자사고를 가는 친구들